대한민국 산업도시가 위기에 처했다. 기업 체감 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로 가장 커져서 놀고 있는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흔들리고 중소기업, 있습니다. 대기업 할 것 없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수주 우리 소식이 경제를 들리지 짓누르고 않으면서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떠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자체는 자구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정말 지역의 산업도시는 없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택이 나라고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단계 나아가지 못하고 안주한다면은 거의 뭐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고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 한 채 점점 빛을 잃어가는 산업도시. 그곳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 빛을 되찾는 방법을. 우리만의 신기술이나 또는 새로운 콘텐츠, 창조적인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방에도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많아지면 기업에서도 유치가 되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면 지역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도시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찾아 다시 또다시 출발해본다. 개발 5개년 계획 기둥이 될 울산공업센터의 기공식이 지난 2월 3일 3만 후 헤아리는 역사의 증인들이 모인 가운데 경상남도 울산만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1962년 2월 우리는 항해를 떠났다. 출발지는 울산. 가진 건 희망뿐이었다. 그때 울산 인구가 8만 5천 명이었거든요. 아마 통계로 3만 3천 명이 그 흰둥산에 모였으니까 제법 걷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고 생각됩니다. 산영식을 하는데 고무풍선을 올리는데 그때는 뭐 검은 것도 없고 뭐라 합니까 저 색색이도 없고 흰색 고무풍선이 하늘을 뒤덮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세대가 이제 그런 희망적인 우리 전체 국민에게 희망적인 사건이 있을까? 그 희망은 날개를 달고 날아올랐다. 땅이 격렬하게 요동칠수록 하늘이 연기에 뒤덮일수록 근로자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고 입가엔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당시만 해도
넥타이 메고 울산 시내 술집에 가면 이건 외부이라 가지고 카트입니다. 아주 뭐 얼굴 아는 사람 많이 안는데 작업복 입고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효성 작업복을 입고 딱 나가면 그 어디 가도 환대를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 같은 경우는 옆집에서 술을 먹다가 돈이 이제 떨어졌어요. 모자래 가지고 처음 갔던 집인데 옛날에는 단골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내 좀 돈 좀 빌려줘서 오면 그 당시에 옷만 보고 돈 10만 원 수표를 갖다 빌려줍니다. 그러면 한 2, 3일 후에 또 그거 갚고.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울산으로 모여들었다. 일자리를 찾아, 돈을 좇아, 또 꿈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일할 사람은 여전히 부족했다. 제일 이제 문제는 남자보다도 여공들, 방직공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물론 경상북도나 저 울진, 삼척, 뭐 강원도 쪽도 가고 또 필요하면 전라도 지방으로 제가 인사 담당이기 때문에 버스를 갖다 한 대를 내 가지고 아예 광고를 붙이고 그래 갑니다. 가서 적석에서 가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해가지고 바로 적석에서 면접 보고 오케이 여부를 갖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회사에 오면 교육을 또 담당하고 있는데 그 많은 여직원들 다 전국에 오는 여직원들 다 모아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규정이라든가 모든 걸 강의를 하면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그 숫기가 없어가지고 얼굴이 뻘개가지고 저 먼 산만 쳐다보고 강의를 하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 화려한 날갯짓은 21세기에도 이어졌다. 무려 50년간 지속된 영광이었다.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그 현대중공업 그룹의 채용 팀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뭐 여러 형태의 채용, 블라인드 채용, 인터넷 채용, 그다음 1박 2일 면접, 뭐 그런 그 일들을 했는데 그랬던 이유가 엄청난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2011년도에 울산이 그 당시에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수출 1,000억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2011년도에 1,015억 불이었고요. 그리고 그 영광은 또 다른 도시로 이어졌다. 창원은 이제 국가산업단지 기계중심, 기계금속중심의 국가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중심. 그리고 그제 옥포를 위시해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빅3 조선사, 현대, 삼성, 대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그제 있지 않습니까? 전성기에 지구상 5대양을 돌아다니는 상선, 선박의 절반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김해와 양산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인구가 많이 늘면서 중소기업 중심 도시가 되었어요. 68년, 68년에 이제 포항, 69년에 이제 구미, 창원도 비슷할 겁니다. 창원도 저는 기계산업단 정말 만들어진 게 한 60년대 언저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0년대에 전반적으로 국가가 생각했던 전략산업 기지들이 그 당시에 각 그 지역별로 해서 만들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땐 누구도 알지 못했다. 뜨거웠던 열기가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식어버릴 줄은. 다시 산업이 움직인 것이다. 아무도 우리나라에서 제철 아니면 조선을 갖다가 할 거라고 60년대 전 세계에서 상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데 그 나라에서 아이폰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첨단 IT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조업이 움직입니다. 그건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창원이나 뭐 거제나 이런 데들은 사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버렸잖아요. 한계 곡선을 지나면은 성장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성장 확대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연적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유출이 되겠죠. 네, 우리나라 경제 지금 비상입니다. 10월에도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은 2년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에너지 수입은 계속 늘고 있어서 적자 구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기에 놓인 산업도시. 그 두려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
우리 경제를 밝게 비춰온 산업도시. 그 빛은 대체 언제부터 사그라든 것일까? 막 2000년도가 되면서 서서히 울산이 침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침체 성장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5%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1% 정도 성장하는 걸 침체 성장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원전 가수요가 끊어지는 2012년에 경제 성장률이 0.6% 갑니다. 이건 거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완전히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어느 날 시작된 게 아니고 2000년도부터 그래프를 보면은 전국 광역시도 평균 성장률보다 훨씬 낮게 계속 성장이 됩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전통 제조업의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한 10% 이상의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 전체 제조업에서 기여하는 몫이 7%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숫자에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듯이 국가 경제의 기여 몫이 많이 떨어지고 세계적으로는 제조업의 그 경쟁 상황이 첨단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빠르게 이제 변화하지 못했던 경남 지역 주요 제조업 전통 제조업 도시들이 현재 지금 좀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향후를 위해서는 남겨진 과제가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특히 외환 위기하고 금융 위기 2008년도에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큰 부분이 많은 부분이 대기업 투자들이 다 수도권으로 옮기면서 시작된 부분이 지금 현재의 산업도시 위기와 바로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노후화. 세월은 산업단지를, 그곳을 품은 산업도시를 점점 녹슬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도 눈을 감아버렸다. 경쟁력 약화, 인프라 부족이란 이유로. 80년대 아시아가 호황이었다는 것은 당시에 유럽은 굉장히 불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럽은 왜 그 당시에 불황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만들었던 그 기계들이 50년대, 60년대 단위예요. 30년 쓰고 나니까 20년 쓰고 나니까 이미 새로운 기술로 봤을 땐 옛날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미 낡은 기계를 갖다가 새로운 기계로 바꿔야 되는 과정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실업률, 그다음에 또 투자를 또 새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왔죠. 지금 딱 20년, 30년 됐어요.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는 울산에 있는 그 울산 미포 국가산단인데요. 울산 미포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근 7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노후화가 굉장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노후화의 단계는 아주 심한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산업단지 내에 먼저 입주해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공단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산단 구조 고도화 이런 것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울산의 국가산단은 노후화가 더 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대적 변화. 눈만 뜨면 달라지는 세계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앞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려도 그저 뒤처질 뿐이었다. 세계경제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이 저유가. 저유가가 되면서 조선업의 해양 플랜트 사업들이 그냥 바로 꼴받게 돼요. 또 석유화학도 저유가가 되면서 수출 단가가 하향을 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생산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부품을 외국 현지화 이런 쪽에 한이 조달이 되면서 자동차의 그 실적이 20%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더 가속도가 붙은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뭐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선진국과 경쟁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 인건비 높잖아요. 뭐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 다 올려놨기 때문에 높은 인건비는 기본이야. 그리고 물류 비용도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더 비싸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의미가 있는 것들만 산업이 계속 형성이 되겠죠. 또 하나는 디지털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뭐 은행 지점 자꾸 줄죠. 또 오프라인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것보다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가죠. 이러면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마찬가지로 이 지방 산업 도시들에 큰 타격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뜨겁게 타오른 산업의 불꽃에서 꿈과 희망을 보았던 대한민국. 그때 느꼈던 설렘을, 그때 경험한 영광을 되찾을 순 없는 걸까? 전통 제조업이 과거와 같은 전성기로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은 최대한 복귀한다 해도 60-70%선 과거 전성기에 비해서 그 정도까지 복귀할 수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실업이 발생하고 산업 구조 조정이 발생할 것입니다. 산업 구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산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딛고 아픔을 넘어 미래로 도약할 차례다. 그 과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현재는 찰나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울산의 과거를 잘 보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요. 좋았던 점은 살리고 이렇게 풀어가자는 뜻에서 저는 이제 과거 속에 미래가 있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그리는 도화지에 진하게 묻어나는 걱정과 고민. 산업도시의 미래를 이어갈 사람, 그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삼성전자도 퇴사율이 20%, 뭐 네이버 30% 이런 식으로 퇴사율도 높고 그 다음에 그 지원자도 뭐 물론 뭐 선호하긴 하지만 울산에서 뭐 그 사무직 외에 제조업체 사람을 못 구합니다. 사람들이 울산으로 젊은 사람 오질 않습니다.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일자리가 있는 곳은 서울이나 수도권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뭐 IT라든지 뭐 컴퓨터 관련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것인데요. 그에 등달아 가지고 이제 지방 대학의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방의 젊은 인력 혹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요소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성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은 왜 더 이상 산업도시를 선택하지 않는 걸까?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참 그때마다 답답한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러먹었다. 제조업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왜 안 가냐? 왜 안 가는지 아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45살에 은퇴해. 이미 그러고 있어. 그럼 나는 그 길을 가기 쉽지 않지. 사양산업에 내 인생의 미래의 발전을 보장해주지 않는 일자리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에서 정말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더라도 실제 대기업들은 그렇게 눈여겨보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또 보면은 혁신도시 우리 대구 경북 혁신도시 만들면서 공공기관 들어오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라 해서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뭐 채용하는 것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임시 방편제이거든요. 그 일부 인재는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산업 구조하고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열 효율이 높은 고효율의 에너지입니다.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 젊은 일꾼들. 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알라바마 몽고메리시에 가면은 먼저 현대중공업에서 투자한 현대중공업 변압기 공장이 있습니다. 변압기 공장을 갔는데 저 공장에 가가지고 안에 보니까 철도 선로가 나와 있어요. 나져 있어. 그래서 원래 철도 선로가 있는 곳에 공장을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물어보니 그게 아니고
이 미국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물류가 필요한데 길도 놔주고 그 시정부에서 혹시 철도가 필요하냐 해서 먼저 제안을 해서 먼저 공장 안에까지 선로를 놔줬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가보면 뭐 당연히 부지 제공, 법인세 면제 그런 혜택은 우리가 다 아는 혜택이었고 그 외에 상상 이상의 어떤 지원책이 뭐 노력이 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게 이 문제거든요. 인재가 먼저냐 대기업 유치가 먼저냐 기업 유치가 먼저냐 하는 것은 둘 다 동시에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을 또 빌려야 되고 국가가 정말 그 균형발전 분권 정책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라든지 특히 그 글로벌 기업을 지역에 많이 또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그 여러 지식 예를 들면 지방 대학이죠. 지방 대학의 여러 가지 그 자원들 그리고 지역 젊은 인력들을 활용해서 지역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또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는 그 주민들의 삶에 보다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강조할 것은 지역 대학의 그 경쟁력 강화에 많은 자원을 좀 투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같은 뭐 공동 운명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또 한 가지,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이다. 세계 경제가 이제 IT로 바뀌면서 공장에 이제 사람들이 필요 없는 단계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고 그 첨단 주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로봇으로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계속 이제 노동 집약적으로 노동이랑 거의 그 기계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기계가 알아서 이제 생산하는 체제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직업들이 나오고 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올가맨 사슬이었다. 지역 자체적으로도 미래의 산업 그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그런 현재의 전통 제조업을 좀 다각화한다든지 고부가가치화한다든지 혹은 대체 유망신산업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그런 숙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다 어떤 기술과 그 IT, 뭐 바이오 이런 쪽에 관련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울산시의 그 발전, 그 지역의 어떤 변화, 그 혁신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고 그런 아이디어도 같이 내보고 의견도 내고 그 활발한 어떤 소통이 뭐 이루어지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럼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까요? 혁신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마인드가 뭔지 아세요? 선진국이 다 하면 베껴서 하자. 그래서 그게 우리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선진국은 베낄 게 없어요. 우린 선진국이고 우리가 혁신에 도전하지 않으면 누구를 잡아먹는다? 아이들의 미래를 잡아먹죠. 우버 계속 불법하고 타다 불법, 다 불법, 불법 다 하면 신나는 건 뭐예요? 외국 기업들이 그래. 우리는 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미 다 만들었고 써보고 데이트하고 좋은 거 다 만들었는데 쟤들은 시작도 안 하네. 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AI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는 과감하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혁신에 도전하자. 야, 힘들지만 부정이 있지만 해보자. 혁신에 도전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제조업 중심이었던 산업도시. 우리는 그곳을 다양한 색으로 물들일 수 있다. 그중 하나가 혁명이라 불리는 4차 산업이다. 지금 4차 산업이 울산이 제조업 중심 도시이다 보니까 4차 산업에 접근하는 속도가 가장 느린 도시입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조업 속에 아직 그 매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AI라든지 게놈이라든지 바이오케미칼이라든지 탄소 소재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가야 됩니다. 이제는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과감히 뛰어들어야 됩니다. 인류가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을 아예 인공장기라고 부릅니다. 오장육부가 아니라 인간이 오장칠부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습관 바뀌죠. 생활습관 바뀌면서 대부분 여기에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고 그럼 관련된 비즈니스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류의 삶과 소위 말하는 일자리, 경제 시스템 이 모든 게 바뀌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산업기지로 명성을 떨친 울산은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까? 울산이 가지고 있는 공업 중에 그걸 활용해서 나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수소가 아니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 대규모 산단이고 그 산단이 당연히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부생수소가 아직 그린 수소까지는 아니지만 부생수소가 워낙 많이 생산되는 곳이니 이걸 활용해서 좀 새로운 에너지 이제 오일을 계속 수입해서 쓰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에너지를 울산에서 만들어내고 그걸 활용한 도시가 만들어지고 운송 시스템이 갖춰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다 보면 수요가 늘어날 테니 거기에서 이제 블루 수소도 나오고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또 기반도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 산업 속에서도 울산이 앞서갈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원래는 에너지 중심의 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수소, 원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오일, 가스 허브 이런 쪽인데 다 에너지하고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기존 산업과 연관시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산업도시로서의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울산의 기존 산업과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포항과 구미. 이 도시들 또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며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물론 규모는 좀 다른데 원래 그 피츠버그 자체가 포항과 같이 철강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명공학하고 문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도시에서 기존의 포스트에 지금 바이오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되어서 바이오와 문화 쪽 등 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조금 더 서비스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미도 비슷합니다. 구미의 가장 큰 맹점이 전자 제조 공단 도시다. 제조만 하는 도시다. 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제조에서 벗어나서 기술과 동시에 제조와 연계해서 서비스와 인재가 모이는 조금 그런 좀 융합된 IT 전자 도시를 만드는 것이 구미의 현재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계산업 도시였던 경남 창원시가 최근 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초대형 인공 서핑장이 시흥 MTV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서핑을 즐길 수 있어 수도권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MTV 내 조성 중인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한 주변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 대신 관광을 꿈꾸는 곳도 있다. 소음과 연기가 지나간 자리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우려는 것이다. 모든 산업도시가 관광 중심 지역으로 혹은 관광에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데 이제 경남은 좀
달라요. 경남은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제 같은 경우도 바다에 인접해 있고 해금강, 그러니까 관광 자원이 있고 인근에 또 산이 있고 지리산. 그래서 거제 같은 산업도시는 그 인근에 있는 유망 관광 자원과 결합해서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 인근에 통영도 있고요. 또 부산 가깝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 빈에 가보시면 빈의 상징물인 그 훈드르트 바소라는 사람이 지은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소각장이 너무나 아름다운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그 산업계가 나가야 될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한 게 저희들 보면 이제 석유화학 공장에 꿀뚝들이 그냥 밋밋하게 서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떠드는 사람들과 예술 작품화 성화시킨다면 이게 말도 수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게 또 관광 자원화가 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 나오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나오시마라는 섬이 원래 구리 광산이 있는데 구리 광산을 다 채굴하고 난 뒤에 폐허가 된 섬인데 그 섬을 일본의 건축가라나 기업가, 예술가들이 힘을 합쳐서 그쪽에 지중박물관 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미술가 김호환 작가님의 작품들 그런 것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쪽에 관광 상품화되어서 그 섬이 종전보다 오히려 활기가 뛰고 사람들이 많은 찾는 섬이 되었거든요. 공해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하나 관광 자원화 단지 그 불빛만 할 게 아니라 스카이라인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단을 조성할 때 한쪽 내부에 또 공원도 많이 짓고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이제 이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충분히 이제 우리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다는 그런 공동체를 좀 공장 안쪽에 끌어들였으면 합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한때는 공장 폐수로 죽음의 호수라 불린 이곳. 반월 시화 국가산업단지, 인공 서핑장이다. 평일에는 산업단지로, 주말에는 관광단지로 변신을 반복하며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 도심 속에서 언제나 야간 서핑까지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당 1000번의 파도를 중급자들과 상급자들과 초급자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시설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산업에 체험을 더하면 어떨까? 독특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곳이 여기 있다. 이름하여 체험산업. 제품 판매 없이 오직 체험만을 위한 공간이다. Samsung A37 is many things. We like to think of it as a playground where culture and technology collide. So the bottom 3 floors are open to the public, and they are experiential zones where people can interact with the things that they're passionate about, like arts, music, sports, wellness, fashion, culinary, all powered by and enhanced by Samsung technology. We have many spaces within the building. We have a 3-story digital screen, which is the world's largest multimedia display. We have a virtual reality tunnel with 4 different levels of VR experiences. We have a music studio where we can do live radio broadcasts and podcasts and DJ sets. We have an editing suite so we can edit content in real time. In addition, we have customer care, a cafe, a playroom for kids and families, living room and kitchen that are all connected via SmartThings. So it is a truly immersive cultural center where people can interact with Samsung technology in unexpected ways. 체험의 힘은 위대했다. 르브론 제임스부터 그웬 스테파니의 존 레전드까지 그야말로 이곳을 찾지 않은 유명 인사가 없을 정도. 신선한 발상이 산업을, 나아가 도시를 일으킨 것이다. 경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소비자죠. 왜 837을 열었는지 아시겠죠?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건 경험이지.
판매가 아니야. 야, 판매 내가 알아서 내가 진짜 마음에 들면 살 거야. 애플 보세요. 가만 놔둬도 사죠. 8억 명이 절대 배신 안 하겠대. 삼성이 가고 싶은 길도 그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경험? 좋은 경험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살지만 너는 문화적으로 조금만 더 가면 굉장히 좋은 걸 갖다가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코스가 있어요. 여기. 그것들을 너는 여기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방일수록 대도시랑 어떻게 연결 갖다가 만들 것인가, 연결망을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그런 전략들이 됩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한다. 산업도시가 한 번 더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혁명을 동시에 맞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되는 거. 두 번째가 디지털 혁명이 일어난 거. 이 두 가지 혁명이 겹쳤어요. 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게 뭐냐면, 개도국은 맨날 선진국 베껴서 이제 만들어 왔잖아요. 우리가 배를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선진국이 되고 나니까 이제 베낄 게 없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그럼 베낄 때의 조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사불란. 야, 시킨 것만 잘해. 근데 이제 창의적인 시대에는 조직의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게 너무 명백하다는 겁니다. 문화를 혁신하고 디지털 도입하려고 그러면 뭐 ERP를 도입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도입, 그 전에 야, 디지털 세대가 옳다. 우리가 배우는 게 맞다. 이런 태도를 이 기성세대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라고 인지하는 순간은 위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공업은 LNG선을 그냥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기술력 근간이죠. 자동차도 약간의 이제 내연기관에 부침은 있다고 했지만 우려도 많이 했죠. 현대자동차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보기 좋게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이제 아이오닉 같은 거는 벌써 테슬라를 지금 뛰어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제 쇠퇴기를 준비하는 딱 적기라고 봅니다. 아는 것이 반이고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를 모르고 달려드는 끈기가 있기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패기가 있기에 우린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산업화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200년 이상 지속됐는데, 우리는 50년 만에 완성을 하고 지금 60주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산업도시에서 지식, 고도화 산업,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부심의 결정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둥,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는 방패. 60년간 달려온 산업도시의 이 역할은 분명 다가올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다.